안녕하십니까, 박문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쉐이딩 코일형은 야무진 토크는 나오지 않지만 소형기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뭐 전력기기 안에도 뭐 조그만 부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가정용 뭐 조그마한 뭐 드라이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큰 토크를 굳이 발생할 필요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전동기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 한번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스스로 돌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 전제였죠. 그래서 기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동법이 필요했다. 그게 뭐냐면 분산 기동이 가장 기본기가 됐죠. 물론 콘덴서 기동형도 그냥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죠. 소위 말하면. 자, 그렇게 이제 기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기동 토크를 얻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동을 하다 보면 한 75%, 전기가 한 75% 정도 되면 이제 스위치를 전환해서 이제 운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분상을 하다 보면 만만해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사이즈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놔두고 아주 작은 노력만 가해서 기동하는 단상 유도 전동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쉐이딩 코일형입니다. 그래서 큰 토크는 아니지만 어차피 큰 토크를 얻을 목적이 아닌 곳도 이용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소형으로 아주 작은 노력으로 천재적인, 소위 말하면 저는 천재적이라고 봐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전동기가 저는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심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멋지게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 제가 먼저 칠판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단상 유도 전동기를 갖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돌국 형태로 그립니다. 원래는 돌국 형태는 아닌데, 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자, 이렇게 단상을 이렇게 걸죠. 이렇게. 자, 어차피 단상 전류가 흘러서 만든 플럭스, 이 하나의 플럭스는 어떤 플럭스라고 그랬죠? 이 플럭스는 그냥 진동하는 플럭스라고 이야기했죠. 진동하는 플럭스이기 때문에 회전자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갖다 돌릴 수 없다. 그래서 뭐 이 회전자계로 설명하든 뭐 직교자계 이론에 따라서 설명하든 그냥 이 상태에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회전자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정답이었죠. 자, 그럴 때 이제 분상을 하든지, 그러면 이거 찢어야 되잖아요. 찢어갖고 여기다 보조 코일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90도 위상차가 나는, 공간 내 90도 위상이 나는 그런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그 두 개의 자기장 위상차가 나게 해서 회전자계를 얻는 방법이 이제 분산 기동형이고, 콘덴서 기동형도 그 방법의 아류죠. 그죠?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일을 그리고 제가 자기장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제가 특별히 방향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때는 왜 암페어 오름나사배 법칙에 안 맞게 원래 이 방향 아니냐 이렇게 계속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면 코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맞춰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꼭 의미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데만 제가 방향에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암페어 오름나사 법칙에 안 맞게 암페어 오름나사 법칙을 또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뭐 혹시 저쪽 아니냐 이쪽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제가 어디다 암페어 오름나사 법칙에서 방향을 꼭 굳이 의미를 둬서 설명할 때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냥 그렇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방향 이렇게 그리는 것은 암페어 오름나사 법칙을 굳이 써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쪽 방향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설명한 어떤 내용들에서 암페어 오름나사 법칙을 코일 같은 거 그릴 때 그냥 전 대충 그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코일 방향이 반대 아니냐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미를 둬서 그릴 때는 그게 여기서는 꼭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때는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뭐 변압기를 설명하든 어떤 부분을 설명하든 코일을 그려놓고 전류 흐를 때 방향을 자기장 방향을 그릴 때 왜 암페어 오르나서법 맞냐 안 맞냐 그런 거 제가 일부러 그거 맞추지도 않았고 뭐 생각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발생했다, 그냥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단상 변압기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코일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전류 이렇게 그려놓고 자기장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거 딱 따져갖고 이게 암페어 오르나서 법칙이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전류가 흐르니까 그냥 자기장이 발생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암페어 오르나서 법칙을 몰라서 그걸 적용 안 했겠습니까? 그냥 보지 그걸 의미를 두지 말라는 부분은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런 거, 이제 그림 그릴 때, 코일 그릴 때마다 방향 맞춰서 그려야 되거든요, 제가. 되게 힘들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대충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말고 이런 방법도 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도 이게 철심을 갖다 분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를 갖다 철심을 약간 이렇게 찢어요. 여기를 갖다 이렇게 끝에를 갖다 찢어요. 이렇게 터요. 이렇게 튼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딴 다음에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 뭐 한 턴, 두 턴 정도 이렇게 감아. 아니면 이렇게 링 쉐입이든지 감아갖고 여기다가 쑥 박아넣어. 여기다가 쑥 박아넣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갖다 쑥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쑥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이걸 갖다가 쉐이딩 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쉐이딩 코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코일로 이렇게, 물론 쇼트 시켜야 돼요. 코일로 뭐 한 두 턴 감든 한 턴 감든 아니면 이렇게 링 같은 거, 금속의 링이죠. 알루미늄이나 그 통전성이 좋은 당연히 구리 같은 걸로 이렇게 구리로 이제 보통 하죠. 이렇게만 해놓으면 얘가 기동 토크가 발생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기동 토크가 발생해갖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쉐이딩 코일형이 그렇게 큰 노력 없이, 큰 사이즈의 어떤 증가 없이, 여기 약간 홈만 약간 내가지고 여기다가 한 턴, 두 턴을 감던 아니면 이렇게 링을 박아 넣기만 하면 돌아가니까 얼마나, 사이즈에 효과적일까요? 물론 이게 특성이 뭐 야무진 토크를 얻을 수 있냐, 뭐, 그거는 갖다 차지하고 말입니다. 지금은 단산 유도 전동기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게 해준다는 그 자체만 해도 좋은 거죠. 어차피 조금만 돌아가면 지는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 쉐이딩 코일형이 저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유를 보니까 어떤 거냐라고 이제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약간 얘를 눕혀놓은 거죠. 여기가 홈을 파놓고 여기다가 이제 코일을 이쪽에 하고 이렇게 감아놓은 거죠. 여기가 홈을 갖다 내가지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쉐이딩 코일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 폴을 이제 원래가 메인 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 갈라놨죠, 그죠? 그래서 이 폴을 갖다가 이제 쉐이디드 폴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언쉐이디드 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왜 쉐이디드냐, 언쉐이디드냐 이야기는 갖다 조금 이따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회전자계라는 게 있다 그러면 기동 토크를 얻을 수가 있는데, 회전자계와 유사한 방식의 어떤 플럭스를 넣는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는 뭐냐면 쉬프트 플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프트 플럭스. 플럭스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싹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자계는 그 시간에 따라서 뭐냐면 플럭스 위치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플럭스 위치가 이 회전자가 바라봤을 때 플럭스 위치가 바뀌면 이게 회전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토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 쉬프트된, 즉 회전자계처럼 플럭스가 시프트된 플럭스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시프트되냐? 언쉐이디드 폴에서 쉐이디드 폴 쪽으로 뭐냐면 플럭스가 이렇게 쏘고 있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바라보면 이 회전자가 바라봤을 때 이거는 뭘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로테이팅 필드로 볼 수 있다. 즉 회전자계로 본다는 이야기죠. 회전자계로 보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는 유도 전류가 생길 거고, 그 유도 전류하고 힘이 토크가 작용해서 돌아가게 된다. 그게 뭐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배워왔던 이야기들이니까,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전자계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회전자가 느낄 때 회전자기라고 느끼면 그냥 기동 토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얘가 이렇게 시프트 되든, 뭐 진짜 돌아가든 어쨌든, 그것은 뭐, 얘 입장에서는 뭐 똑같이 보는 것이죠. 시프트 되는 플럭스, 시프팅 플럭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진 않지만, 작은 기동 토크가 만들어진다. 이 시프트 플럭스를 통해서 언쉐이디드 폴에서 쉐이디드 폴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그 플럭스에 의해서 마치 그것은 뭐냐면 회전자가 봤을 때는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회전 자개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낸다? 그걸 통해서 스몰 스타팅 토크를 만들어낸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체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여기다가 슬롭, 그러니까 홈만 한 딱 낸 다음에 여기다 코일 하나 감아준 노력으로 돌려냈으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플럭스가 이제 쉬프트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메인 코일 쪽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당연히 여기에 이제 전원이 이렇게 물려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전류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플럭스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플럭스가 이렇게 돌겠죠. 그죠? 플럭스가 이렇게 돌 텐데, 이 플럭스가 당연히 이게 언쉐이디드 폴이 없다. 이게 쉐이디딩 폴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탁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돌 겁니다. 그냥 이렇게 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돌고, 그냥 이쪽에 유니폼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유니폼하게 가면,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뭐냐면, 이 전류가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 그냥 진동하는 자개, 그냥 커졌다, 작았다. 절대 돌지 않죠. 이유는 뭐다? 회전자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쉐이딩 코일을 갖다 박아 넣어주면은, 처음에는, 자, 여기 구간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전류가, 커졌다 작았다 반복할 텐데, 여기 반주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주기. 만약 전류가 올라간다. 그럼 플럭스가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죠. 플럭스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언쉐이디드 폴에서는 그대로 플럭스가 상승해서 그대로 요거랑 비례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죠. 이쪽으로. 근데 쉐이디드 폴은 뭐냐면 상승을 갖다, 이게 코일이니까, 코일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우리가 코일은 어떤 작용이에요? 관성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커지려고 하면, 증가하려고 하면 어떤 작용을 하죠? 그걸 갖다가 지워버리려고. 쉐이딩이 이제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쉐이딩 하려면 지우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증가를 갖다 못하게 하는, 즉 관성력을 발휘해서 못하게 하는 쪽으로 쉐이딩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A 구간에서 전류가 상승하는 것, 즉 플럭스가 상승하려고 하는 구간에서는 여기 코일이 없는 이 구간에서는 그냥 얘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갈 거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갈 거고, 계속 증가하면, 얘가 전류가 증가하면 자기장도 똑같이 증가하고, 이게 코일이 있는 구간에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반대 방향 자기장을 갖다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뭐냐면 들어온 놈을 갖다가 지우려고 하겠죠. 여기서 이제 쉐이디드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쉐이디드. 지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암만해도 이쪽을 통과하는 것은 이쪽을 통과하는 녀석은 뭐냐면 굉장히 이게 빠져나온 양이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작은 양의 자기장만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려놓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크한 자기장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부분 큰 자기장은 이쪽으로 다 통과해서 간다는 얘기죠. A 구간에서는, 전류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B 구간이요. B 구간은 뭐냐면 거의 이제 전류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죠. 거의 이제 아주 이제 구간이 길진 않을 텐데, 전류가 거의 변하지 않는 구간.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코일 입장에서 뭐예요? 관성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류가 소위 말하면 이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죠. 즉 렌츠 법칙에 의해서 뭐냐면 유도 전류를 갖다 발생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유니폼해졌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쉐이디드 자석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를 갖다 지우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자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쪽은 어차피 코일이 없으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뭐냐면 이 B인 순간에는 전체가 다, 어차피 여기는 뭐 코일이 있어도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뭐냐면 여기 쉐이디드 역할을 못해요. 즉 지우려는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뭐냐면 균일하게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라. 그러니까
메인 자석의 흐름이 뭐냐면 요렇게 가리키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평으로 펴진 거죠. 약간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C 구간에 들어서면 전류가 작아지죠. 즉 자기장이 작아지려고 하고 있죠. 자기장이 작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작아지려고 하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작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걸 갖다 억제하는 거죠. 작아지려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더 뭐 하려고 했어요? 또 상대적으로 반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원래 가려고 하는 것 갖다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잖아요. 없었다 그러면 들어오면은 갖다 없애려고 하고. 왜냐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있어.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그걸 갖다 유지시켜 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쪽에서 더 키우려고 하겠죠. 더 이쪽 키우는 방향으로 코일에서 자기장을 내뱉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 자기장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이쪽 자기장. 물론 여기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쪽으로 더 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만 보면 자기장의 메인스트림만 보면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여기서 반죽이 이렇게 이동할 때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쉬프트 되는 거죠. 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쉐이디드 폴에서 쉐이디드 폴 쪽으로 이렇게 쉬프트. 이걸 갖다가 이제 이 회전자가 봤을 때는 이걸 뭘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뭘로 인식한다고요? 네, 회전자개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기장은 또 이제 이쪽으로 역전이 될 겁니다. 요렇게 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 오게 되면 또 요렇게 쏘게 될 거고, 또 여기 구간에 오게 되면 또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본다면 요렇게 쏘고 있다가 요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왔다가 꼭 이것도 뭐처럼 이렇게 되니까 꼭 뭐처럼이에요? 회전자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쉬프트 되는 이 자석을 플럭스가 뭐냐면 회전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회전자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회전자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크진 않지만 뭐가 발생한다고요? 토크가 발생한다. 기동 토크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A 구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플럭스가 이 전류가 맞는 플럭스를 갖다가 파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하면 이제 변압기 기전력이 나타나겠죠. 요 코일에서는 여기는 코일이 정지된 상태에서 플럭스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는 변압기 기전력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속도 기전력, 변압기 기전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때는 자, 이 기전력과 이 자기장과의 위상 관계는 몇 도가 차이가 난다? 90도가 차이 나고,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뭐냐면 얘가 90도 늦게 되죠. 얘보다 90도. 그래서 기전력은 이제 이렇게 존재해요. 요 코일에 당연히 이 기전력이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 구간에서 기전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코일에 R과 L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X가 크죠. R보다는 X가 좀 많이 크니까, 물론 아주 가능선을 쓴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링 같은 걸로 한 턴 딱 박아 넣으면은, L이 커요. 자, 그래서 전류가 거즘 여기 이 전압에 비해서 한 90도에 가까운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 전류가 만든 자석이 얘가 만든, 즉 쉐이딩 코일에서 만든 자석이 돼요. 이 자석이 돼서 SH라고 쉐이딩 자석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얘를 갖다 지우려고 하는 거죠. 지우려고 하는 방향이죠. 이게 증가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억누르려고 하는 쪽에 자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쪽 폴을 통해서 빠져나온 자기장은 뭐냐면 아주 이 정도 자기장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는 표시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매우 작은 자기장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위크한 자기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이쪽으로 가고, 언쉐이디드 폴로 가고, A 구간에서 언쉐이디드 폴로 가고, 이쪽으로는 거의 매우 미약한 자기장만 나타나니까 이제 회전자가 봤을 때는 거의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코일이 완벽하게 L만의 회로였다, 이 코일이 거의 L만의 회로였다면 그냥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가 있죠. 완벽하게 지워버리면 이쪽에 없다고 봐야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있더라도 매우 약한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전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석이 변하지 않으면 유기기전력도 발생하지 않죠. 그죠? 유기전력 발생하지 않으면 뭣도 발생하지, 전류도 발생하지 않죠. 전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얘는 코일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래서 뭐냐면 균일하게 계속 흘러가겠죠. B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에 어느 정도 자석이 이제 크게 이제 흐른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줄어들도 가니까 이제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줄어들기 싫은 방향으로 계속 자석을 내놓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자석 밀도가 이쪽에 밀집되죠. 이쪽 구간으로. 그래서 자석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렇게 시프트 되는 거죠. 언쉐이디드 폴에서 쉐이디드 폴에서 쉐이디드 폴로 자기장이 시프팅 되는, 즉 회전 자개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을 다시 한 번만 읽어 볼게요. 자, 얘는 언쉐이디드 폴에서 쉐이디드 폴로 이게 그 이동하는 그 포션, 자기장의 어떤 포션이 이렇게 시프트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프트 되는 어떤 효과를 이용한다. 그 시프트 플럭스, 그래서 이걸 갖다 시프팅 플럭스라고 부르고, 이것은 뭐와 같다라고 부른 거예요? 로테이팅 플럭스랑, 회전자가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죠. 로테이팅 플럭스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플럭스에 의해서 뭐냐면 아주 작지만,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기동 토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단상 유도도는 기동 토크만 발생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회전자개가 발생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두 개의 이론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 회전자개 이론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교자개 이론을 통해서든지,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 얘가 일단 어떤 식으로든 돌아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다음부터 뭐예요? 회전자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돌아가게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들을 갖다가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 포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기서는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여기가 증가하는 구간이죠. 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쉐이딩 코일에서 뭐냐면 EMF가 만들어진다. 그걸 갖다 억제하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억누르려고 하는 그 관성력이 발휘해서 이제 EMF가 작용하죠. EMF가 발생하면 어차피 그거는 단락되어 있는 코일이니까 바로 이제 유도 전류가 발생할 텐데, 그 유도 전류는 갖다가 그 변화를 갖다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쉐이디드 폴 쪽으로 흐르는 자석은 갖다가 약해질 거예요. 방해하는 쪽으로 발생하니까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자석은 어디로 가게 되냐? 그러면 언쉐이디드 그 폴 쪽으로 강한 자석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A 구간을 지날 때는 자기장이 대부분 여기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구간을 통과할 때는 여기가 이제 유니폼한 거, 거의 이제 여기 구간이 길지는 않지만 유니폼하게 된다. 자석의 플럭스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유니폼하게 된다. 이제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쉐이딩 코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때 자석이 변하지 않으면, 자석이 변하지 않는 뭐 구간이라고 그러면은 유기기전력도 발생하지 않고, 유기기전력이 없으면 당연히 쉐이딩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지 않죠. 쉐이딩 코일에 전류가 없으면 방해하는, 관성을 발휘하는 자석도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쉐이딩 코일이 없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간이 B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유니폼하게, 전체 폴이 언쉐이디드 폴이든 쉐이디드 폴이든 뭐냐면 유니폼하게 자기장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분포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제 전류가 줄어드는 부분, 즉 자기장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부분에서는 전류가 감소하니까 이 감소를 갖다가 또 반대하는 부분. 이게 이제는 뭐냐면, 원래 그 유니폼 상태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내놓고 있었겠지 않습니까? 있었을 텐데, 전류를 갖다 유니폼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쉐이디드 폴에 자기장이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을 텐데, 줄어들려고 하니까 줄어드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시 키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쉐이디드 폴 쪽에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쉐이디드 폴 쪽에 자기장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뭐냐면 언쉐이디드 폴은 약해진다. 즉 이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도는 거죠. 회전자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으로 가면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고, 그 다음 요렇게 가고, 그 다음 요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는 뭐 좀 비어있지만, 요렇게 돌고, 그 다음 요렇게 돌고, 그 다음 요렇게 돌고, 계속 이렇게, 즉, 회전자가 봤을 때는 회전자개처럼, 어쨌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 정도면 뭐 돌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조그만한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회전자입니다. 요게 회전자고, 요게 조그만한 거죠. 예, 요게 회전자고, 요게 메인 코일이죠. 여기 단상조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메인 코일에 단상조는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지금은 이제 코일을 갖다가 뭐 한 바퀴, 한 두 바퀴 정도 감았죠. 여기다가 한 바퀴, 여기다 약간 여기다 슬롯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감았죠. 그죠? 이렇게 감았죠. 여기다 이렇게 감았죠.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감았죠. 두 바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냥 링 같은 걸 그냥 박는 경우도 있다. 여기다 링 같은 걸 갖다 뚝 끼워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코일을 직접 감는 경우도 있고, 한 턴 정도만 감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럭스가 아까처럼 뭐,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약간 이 형상으로 보면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메인 폴 쪽에서 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유니폼해졌다가, 그 다음에 쉐이딩 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즉, 회전자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꼭 뭐 하는 것처럼요. 자석이가 또 회전하는 것처럼. 물론 지금 1, 2, 3은 뭐냐면 아까 전류가 이렇게 됐을 때 요 구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는 또 이제 플럭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되고, 이렇게 4번. 여기가 4번 구간이 나옵시다. 그 다음에 5번 구간에서는 또 이렇게 유니폼해지고 또 이렇게 쏘게 되죠. 5번. 유니폼해질 거고, 여기도 유니폼해질 거고, 그 다음에 또 6번 구간에서는 이렇게 쏘게 될 거예요. 6번 구간. 이렇게 1, 2, 3, 4, 5, 6,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전자가 봤을 때 꼭 마치 이 시프트하는 그 플럭스가 뭐처럼 느껴진다고요? 로테이션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즉 뭐냐면 회전자기로 인식해서 그냥 회전 토크를 얻는다, 기동 토크를 얻는다, 뭐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기동 토크는 매우 적기 때문에, 즉 이 방식은 기동 토크가 매우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뭐 가정용 선풍기,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 그 다음에 소용량에만 국한적으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뭐 많이 써요. 그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그 전력기기에도 뭐 유도 원판형 뭐 전력 양계 뭐 그런 거 돌리는데 뭐 엄청난 힘 필요하니까 뭐 아주 작은 힘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돌리는 데는 남아 돌죠, 힘이. 그 대신 작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작게 만들. 그 다음 유도 원판형 뭐 돌리는데도 쓸 수 있죠. 당연히 유도 원판형. 여기 열고도 유도 원판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류 하나로만 우리가 뭐 OCR 같은 계전기가 있다 그러면은 OCR 계전기는 전류 하나로만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념적으로 단상 유도 전동기인 거죠. 전류 하나로만 돌려야 되니까. 그죠? 전류 하나로만 돌릴 때 아주 편한 방법이 사이즈도 작으면서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방향성 계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도 받고 전류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를 받기 때문에 아까 이제 분산 기동과 같은 방식으로 이걸 갖다 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두 개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90도를 갖다 만들어줘 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전류나 전압형 계전기, 그러니까 소스가 하나인 계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쓰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쉐이딩 코일은 정상 운전 상태에서 개방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스위치가 없어서 뭐 이 코일 갖다가 뭐 떼거나 뭐 그러지 못하죠. 그냥 늘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전류가 늘 흐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운전 시에는 뭐 효율이 뭐 좋은 편이 아니야. 그래서 그 낮은 용량에서만 그냥 제한해서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이 이렇게 매우 낮아서 낮은 전동기 형태이다. 뭐 그래도 뭐 되는 데는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쉐이딩 코일형 전동기는 내부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전격 출력이 100W 이하로 제한해서 사용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했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언쉐이디드 폴이 있고 언쉐이디드 폴이 있고 쉐이딩 폴이 있었죠. 그죠? 쉐이딩 폴은 뭐냐면 코일이 감긴 쪽이 쉐이딩 폴이 됐었죠. 그 의미도 같이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